나는 한국이 두려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국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미국인이 손녀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시각이 180도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댓글은 사랑이에요. 도와주실 거지요? 제 이름은 마거릿 윌슨입니다. 올해 63이고 미국 중서부 미주리 주 콜럼비아라는 작은 도시에서 평생을 살아온 보수 기독교 방송국의 앵커입니다. 제 삶은 단순했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과 조촐한 저녁을 함께하며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방송을 통해 전하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거릿, 한국 문화 취재건이 있어요. K-팝 행사와 한글 축제를 중심으로 한 특집인데 그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젊은 세대의 변화가 있다고 봐요.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 문화가 가진 과도한 열정이 왠지 저에게는 낯설고 불편했거든요. 오히려 대중을 휘몰아치는 집단 심리 같았고 신앙의 경건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하지만 제작 책임자 말에 의하면 최근 미국 내에서도 K-팝과 한글 교육 열풍이 번지고 있고 이는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니라 젊은이들의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 세대와의 단절, 전통 종교의 이탈, 개인주의 붕괴라는 키워드가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현장을 보고 듣고 제가 두려워하는 그 문화가 진짜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고요. 그렇게 저는 외손녀 클로이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클로이는 15살. 음악과 춤을 사랑하고 틱톡에서 한국 아이돌 영상을 하루 종일 보는 아이였죠. 솔직히 그 아이의 세계가 낯설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교회 문화와 성가대보다 저 아이는 어쩌면 저를 비판의 눈으로 보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은 그런 우리 둘 사이의 거리도 좁힐 수 있는 기회일지 몰랐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도시는 기대 이상으로 현대적이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하던 길,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과 한글 간판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청년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클로이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죠. 할머니, 여기 너무 멋져요. 진짜로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 문화를 이렇게 동경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우리가 묵을 호텔은 K-팝 행사가 열리는 잠실 근처였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프런트 데스크의 행사장 위치를 묻자 직원이 활짝 웃으며 영어로 응대했죠. 오늘 K-팝 콘서트가 있어서 아주 붐빌 거예요. 많은 외국 팬들이 모였거든요.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행사장 근처로 가보니 정말 수천 명이 줄을 서 있었고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받는 듯한 정돈된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그룹은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각자 손에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본 저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건 무슨 예배도 아니고 행진도 아닌데 왜 모두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걸까? 클로이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전 세계에서 팬들이 왔대요. 브라질, 프랑스, 인도네시아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세계 청년들을 단단히 사로잡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의 수출인가 아니면 감정의 점령인가? 이들은 과연 자율적으로 이 문화를 소비하는 것일까? 혹시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집단 압력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놀랍게도 클로이는 그런 제 시선과는 전혀 다르게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여기서 꼭 노래 배워보고 싶어요. 진짜 멋진 세상이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 이 낯선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은 한글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통 의상 체험, 한글 붓글씨 쓰기, 한식 요리 강좌 같은 다양한 행사가 서울 도심 광장에서 열리고 있었죠. 클로이는 무척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어보겠다며 줄을 섰고 저는 촬영 노트를 펼치며 방송용 구성을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클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녀가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클로이.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고 누군가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고 저는 어쩔 줄 몰라 아이의 이름만 되뇌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클로이는 신속히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죠. 희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수혈이 시급합니다. 환자 혈액형이 RH-AB형인데 매우 드문 형입니다. 게다가 면역 반응 문제로 일반 혈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통역사의 설명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자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앉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재고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 대부분 병원에서 해당 혈액형을 찾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시라 의료 시스템의 접근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주말이라 연결조차 안 되고 본사 연락은 자동응답뿐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혼자인 기분. 제 손녀가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절망감은 평생의 믿음을 흔들 만큼 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제발,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응급실 복도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병실 문은 닫힌 채 열리지 않았고 의사들도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혈이 시급하다고는 했지만 혈액형도 드물고 조건도 까다로워 지금으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통역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혈액을 구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인. 저는 낯선 땅, 서울에서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클로이조차도 영어 말고는 한국어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저는 당연히 더더욱 말이 통하지 않았죠. 무력감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간호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수줍은 듯 웃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그 말이 어쩐지 낯설게 들렸거든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근처에서 K-팝 행사가 있어서요. 외국 팬들도 많지만 한국 교민들도 정말 많이 와 계세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빨리 모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판하던 문화, 집단주의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그 정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노래를 부르며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누군가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지금도 몇몇 한국 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계세요. 영어를 할 줄 아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벽을 짚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행사 티셔츠를 입고 있는 이들도 보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그때 제 옆을 지나던 청년 2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그중 한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네, 도와드릴까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외손녀가 희귀 혈액형을 가졌고 수혈이 절실한데 브라질이나 미국처럼 혈액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병원에는 재고가 없다는 사실을 말했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물었습니다. 혈액형이 RH-AB형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리고 면역 질환도 있어서 더 까다롭대요. 그는 곧장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은 이상민입니다. 이번 행사의 한국 측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예요. 지금 바로 한인회에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그의 옆에 있던 또 다른 청년도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상황이 급하니까 저희가 병원하고도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순간 제 심장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지만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듯한 감각이었죠. 이상민 씨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빠르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한인회 회장님, 지금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외국 아이가 RH-AB형 수혈이 필요한데 병원엔 재고가 없대요. 바로 전체 알림 돌려주세요.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저는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말조차 통하지 않던 세상에서 전혀 모르는 이들이 제게 손을 내밀어주는 모습. 누군가를 믿어야 하는 순간 제 인생은 그들의 이름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상민 씨의 휴대폰 화면에서는 쉼없이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그는 한인회 네트워크에 긴급 공지를 보냈고 단 몇 분 만에 여러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RH-AB형 혈액 보유자 확인 중입니다. 병원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지인 중 해당 혈액형 확인 중 등등.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인다는 게. 이상민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누가 아프다, 특히 외국인이 어려움에 처했다 하면 우리 마음이 움직여요. 그걸 정이라고 해요. 정. 네,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꼭 혈연이 아니더라도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 그의 눈빛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병원 로비로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행사용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 나이 지긋한 교민들, 근처 카페에서 일하다가 달려온 여성까지. 각자 자신의 피가 맞을지도 모른다며 병원 직원에게 달려가 혈액형 검사를 요청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안 맞아도 괜찮아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한 중년 여성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손주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래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껏 수십 년간 타문화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하고 거리 두는 것이 객관성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논리나 조건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대라는 이름의 진심이었고 제가 부끄러움을 느낀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클로이에게 맞는 첫 번째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1시간 거리의 김정은 씨였습니다. 그는 회사 회의를 마치자마자 바로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왔고 도착하자마자 지체 없이 헌혈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준비에 들어갔고 수술실에서는 긴장 속에 혈액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상민 씨는 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의 실천이에요. 한국 문화의 깊은 뿌리죠. 공연장에서 한 목소리로 응원하는 것도 지금 여기 모인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함께 사는 삶. 그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비난하던 그 집단성은 사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첫 수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직후 의료진은 클로이의 상태가 급격히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규칙적으로 뛰고 혈압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의료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나의 수혈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찰과 추가 수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상민 씨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더 찾겠습니다. 더 부를게요. 그리고는 즉시 연락망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서울뿐 아니라 수원, 인천, 대전, 심지어 부산 교민회에도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SNS와 지역 교회단체 채팅방에도 요청이 올라갔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각, 두 번째 기증자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박하준. 그는 강남에 사는 대학원생이었고 수업을 마치고 바로 택시를 타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때 수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꼭 돌려주고 싶었어요. 박 씨는 망설임 없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세 번째 기증자는 다음 날 새벽 대구에서 올라온 여성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야간 고속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려왔고 도착하자마자 병원 로비에서 대기했습니다. 눈이 충혈된 그녀는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피 한 방울이 생명을 살린다면 저는 기꺼이 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영웅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손길이 모여 만든 연대의 얼굴이라는 기적이었습니다. 클로이는 3번의 수혈 후 마침내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말했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아마 오늘 안으로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로비에 남아있던 수십 명의 한국인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생크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손녀가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같이 살아야죠. 클로이는 그 다음날 아침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아직 말을 하지 못했지만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깨어났다는 사실보다 그걸 가능하게 만든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이상민 씨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와 조그만 배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한인회에서 응급 기증자들에게 주는 상징이에요. 이제 마거리 씨도 우리의 가족 같은 분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전체주의, 획일성, 비판적 사고의 부재. 제가 그간 한국 문화를 향해 던졌던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본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직업, 지역, 연령,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단 하나의 이유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아프고 그를 돕기 위해. 그것은 명령이 아닌 선택이었고 강요가 아닌 자발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개개인의 표정과 이야기, 그리고 진심이 있었죠. 저는 그제서야 진짜 자유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자유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닐까 하고요. 며칠 뒤 클로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되찾았고 어느새 회복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아직도 K-팝 좋아해요. 괜찮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이해할 것 같구나. 퇴원 전날 이상민 씨가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공연 갈라 콘서트가 열립니다. 혹시 함께 가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문화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웃는 얼굴, 눈물 흘리는 눈, 조용히 손을 흔드는 모습,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관객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무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공연 중간 대형 스크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클로이 파커의 건강한 회복을 축하합니다. We are one. 관객석에서는 자연스럽게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생명, 하나의 외국 가족을 위해 함께 손 내밀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뒤 저는 다큐멘터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정남이지만 남이 아닌 마음. 그리고 내레이션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모니란 각자의 소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전체와 어우러지는 것. 한국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